오늘 뉴욕시에 수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욕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어제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부의 조혜니 회장과 강성수 의사는 오는 4월 2024년도 장학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시 일대에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리고 앞으로 일주일 이상 기온이 급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어제 오후 뉴욕시 등 북동부 일대에 눈폭풍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시는 어제 일찌감치 오늘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리는가 하면 코네디슨 등은 정전 등에 대비하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새벽 2시께부터 진눈개비가 내리다 오전 6시를 지나면서 제법 굵은 한방눈이 시작됐고 지역에 따라 최소 5인치에서 최대 8인치까지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 8시 이후부터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대에 시속 4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변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고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일대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항공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지난달 16일 뉴욕시에 700일 만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폭설과 함께 올겨울 최대의 한파가 엄습했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최저기온은 30도, 최고기온은 39도이며 내일은 최저기온은 26도, 최고기온은 36도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약 일주일간 한파가 계속되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를 간신히 모면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뉴욕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폭설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지 산토스 의원이 허위 경력 의혹을 받고 연방의회에서 퇴출되면서 톰 소우지 민주당 후보 대 공화당 마지 필립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실시됐습니다. 중도 성향이 짙은 소우지 후보는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 내 다양한 행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해왔습니다. 연방하원 3선거구는 북동부 퀸즈 와이스톤, 베이사이드, 리틀넥부터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지역을 대거 관할하는 선거구로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궐선거는 본선거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만큼 미전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자들이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브롱스의 마운트 에덴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번 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 대혼잡을 빚었습니다. 어제 브롱스의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5세 남성이 사망했으며 14세 소녀와 15세 소년, 그리고 28세, 29세, 71세 성인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4에서 71세의 부상자들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격 사건은 오후 4시 30분쯤 마운트 에덴역으로 향하는 4번 열차에 타고 있던 두 그룹의 10대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던 중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의 마이클 캠퍼 교통국장은 열차가 마운트 에덴역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분쟁에 연루된 누군가가 총격을 가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캠퍼 국장은 승객들이 승강장 위로 쏟아져 나와 총알을 피해 달아나는 와중에 총격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남성은 35세의 오베드 벨트란 산체스라고 말했습니다.
캠파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두 그룹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작위 총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의 조앤이 회장과 강성수 이사는 본사를 방문해 오는 4월에 시작되는 2024년도 장학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인장학재단으로 1969년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총 7개 지부 중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을 포함하는 동북부 지부의 대표로 조앤이 회장과 강성수 이사가 본사를 방문해 한미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올해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조앤이 회장은 장학금 기증, 자원봉사 등을 통해 미래를 이끌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름은 조앤리라고 하고요. 이번에 다시 또 우츠가가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나온 것은 홍보차 나와서요. 우리 장학생들 많이 신청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젊은이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영 프로페셔널 커미티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홍보차 나왔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는 오는 4월 2024년도 장학생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학금 심사 기준에는 재정적 필요도, 학업 성취도, 추천서, 에세이, 사회봉사 및 대외 활동 등이 있습니다. 조앤이 회장은 특히 학생들이 지금부터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추천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장학재단의 연구장학금은 25,000달러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매년 1,000달러의 장학금이 기증자의 명의로 영구적으로 지급됩니다. 유증장학금의 경우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도 기증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후에 5만에서 10만 달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강성수 이사는 본 재단에서는 한 번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여러 번 재수령이 가능하며 서류 미비자인 학생들 또한 지원을 해준다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장학회는 다른 장학회와 달리 7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 워싱턴의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를 하는 오 아목의 교수분인데 그분이 유펜 다닐 때 2번, 하버드 다닐 때 5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피트 학생이라고 해서 80몇 프로가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또 받는 그게 다른 장학회와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둘째 다른 점은 우리는 낙하만이 아니고 불체자들, 서류 미비자들 그런 분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사업이 절당 망해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아무데도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마냥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15%, 그 정도로 80명을 준다면 12명은 그렇게 서류 미비자들을 우리가 엄선해서 줍니다. 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며 기증 문의는 조앤이 회장 또는 강성수 이사에게 연락을 취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따른 기억력 쇠퇴 우려로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직 사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2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는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다면 부통령이 리더로서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퇴한다면 자신이 대통령을 승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내가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대 속에 취임했지만 존재감이 희박하다는 혹평까지 받았으나 바이든의 기억력 한계 논란으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스에 관심이 쏠리자 공화당은 해리스를 바이든과 동일시하며 위험한 사상을 지닌 인물로 낙인 찍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을 기각하자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의 효력 중지를 긴급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다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어제 대법원에 판결의 효력 중지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신청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이며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정식 상고 전까지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했으며 아직 새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이 긴급 효력 중지를 신청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단 때까지 중단되지만 대법원이 긴급 신청을 기각하면 형사재판이 정상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더라도 트럼프 측은 정식 상고를 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상고와 동시에 효력 중지를 신청하게 되며 결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 및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항소인 측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종심 결정 때까지 하급심 판결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다음 달 취업 영주권 문호가 고작 일주일 진전에 그쳤고 가족 이민은 취업 이민보다는 조금 더 당겨졌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승인 일자는 2022년 9월 8일로 일주일, 비숙련직 영주권 승인 일자는 2020년 9월 8일로 역시 일주일 진전에 그쳤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역시 2022년 11월 22일로 일주일 당겨진 반면 취업 이민 4순위 성직자 및 비성직자 모두 2019년 12월 1일로 약 6개월 이상 진전돼 숨통을 튀게 됐습니다. 또 취업 이민 1순위와 투자 이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인 1순위가 모처럼 만에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빨라졌고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인 2의 2순위는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2주 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 비순위도 1개월 3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5개월 1주 진전되는 등 모처럼 만에 가족 이민이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이민 모든 순위의 접수 우선 일자는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 규모 안보 예산안이 오늘 새벽 연방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된 가운데 주 뉴욕 총영사관 선거 관할 지역에서는 5,319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추정 선거권자 89,240명 중 5,319명이 등록을 마쳐 등록률은 5.96%였습니다. 지난 10일 밤 월터 리드 국군병원에 입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오늘 밤 중 퇴원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소호의 한 호텔에서 에콰도르 출신 퀸즈거주 38세 여성이 목이 졸리고 온몸을 구타당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캡슐형 세탁세제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킨다며 이 세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선수 트래비스 컬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올해 슈퍼볼 평균 시청자 수가 1억 2,340만 명을 기록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후 시청자 수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 급락으로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9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이후 약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2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4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9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선출된 공무원 및 연방의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